네, 도플러 효과 시작하겠습니다.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동수가 변해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파원의 운동에 따라서 관찰자가 측하는 진동수가 변하는 현상입니다. 정지해 있을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음원이 정지해 있을 때는 파워동은 동심원 모양으로 전파돼요. 그럴 때 기본 소리 속도를 보통 우리는 V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소리 기본 파장을 람다라고 둡니다. 람다 보통 제로라고 둬요. 그 다음에 기본 진동수 F0라고 두고 물리원에서 배운 식 있죠. 파동에 대한 방정식 소리의 속도는 진동수 곱하기 소리의 기본 파장이다 라는 거죠. 네, 이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도플러 효과는 언제 생기냐면 두 가지 형태로 생겨요. 뭐냐면 첫 번째 음원이 움직일 때도 생기고요. 두 번째 관찰자가 움직일 때도 생깁니다. 두 개가 움직일 때가 환경이 좀 달라요. 음원이 움직일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구급차가 지나갈 때 이 주황색 지점에서 발생한 빛은 이 정도까지 동시에 도달해요. 음원이. 근데 얘가 음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여기서 출발의 음원도 똑같은 거리만큼 가면 여기 오고 여기 올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발생한 음파도 여기까지 오고 여기까지 올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여기까지 가까이 가는 곳과 멀어지는 곳에 차이가 생기는데 뭐냐면 음파들의 파면과 파면 사이가 파장인데 얘는 파장이 줄어요. 근데 얘는 파장이 늘어나요. 그러니까 파장에 따라 진동수가 변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일단 소리의 속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B가 듣든 먼 데서 듣든 가까운 데서 듣든 전부 다 기본 소리의 속도랑 같아요. 기본 소리의 속도와 같습니다. 근데 뭐가 틀려지냐면 파장이 달라져요. A의 파장은요. 기본 파장에서 줄어야 됩니다. 멀어질 때는 파장이 뭐여야 돼? 기본 파장보다 길어져야 돼요. 근데 누구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음원이 움직여서 생기죠. 음원의 속도만큼 증가하고 감소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음원의 속도예요. VS는 음원의 속도. 근데 얘가 지금 길이 얘는 속도니까 거기다 뭐를 곱해? t를 곱해줘요. 시간을 곱해주면 거리가 되잖아. t를 곱해주면 거리가 돼요. t의 의미는 뭐야? 얘는 주기야, 주기. 그러니까 얘를 이제 진동수의 형태로 바꾸면 기본 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고 밑에서 그냥 풀면 된다. 넘어갈게요. 네. 이제 진동수 같은 경우에는 A의 진동수는 당연히 우리가 람다 A분의 VA입니다. B의 진동수 같은 경우에도 람다 B분의 VB예요. 근데 어차피 소리 속도는 같다며. 그래서 소리 속도는 V일 거고요. 람다 B가 뭐야? 람다 제로 플러스 VST가 나올 거예요. 얘도 기본 소리 속도 V 그대로 밑에가 람다 제로 마이너스 VST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활용할 게 우리가 뭐를 활용하느냐? 주기는 진동수분의 1이다 라고 활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동수 제로분의 소리의 속도다 라는 거 활용할 거예요. 주기와 진동수의 역수 V는 F란다. 활용하면 얘가 어떻게 정리되느냐? 오른쪽부터 볼게요. 위에 있는 건 그냥 V고요. 람다 제로에는 F0분의 V 마이너스 VS의 F0분의 1이 돼요. 그럼 얘는 번무수로 만들면 F0 되고 VS가 되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얘도 똑같이 정리하면 정리는 그냥 수학이니까 넘어갈게 빠르게. 얘는 F0분의 V 플러스 VS의 F0분의 1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왼쪽은 봤더니 분모랑 분자 중에 누가 더 커요? 분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뭐야? 진동수가 기본 진동수보다 작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진동수의 소리를 듣고요. 그러니까 멀어질 때는 낮은 진동수의 소리를 듣고 가까워질 때는 분모랑 분자 중에 분자가 더 크죠. 그러니까 A랑 기본 진동수와 비교하면 A가 더 크다고요. 그러니까 진동수가 커졌지. 그래서 높은 진동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이런 형태로 음원이 움직일 때는 가까워질 때는 다가갈 때는 높은 진동수
멀어질 때는 낮은 진동수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누구 때문에 생긴다? 뭐의 변화 때문에 생긴다? 파장의 변화 때문에 생긴다라는 거죠. 파장의 변화 때문에 뭐가 변해? 진동수가 변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두 번째, 음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관찰자가 움직일 때는 어떻게 생기냐면 음파가 지금 여기서 나온 게 여기, 그 다음 나온 게 여기, 그 다음 나온 거 이렇게 갈 텐데 얘네들은 파장의 변화는 없어요. 얘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누가 변해? 여기서는 오히려 속력이 변합니다. 왜냐면 소리는 똑같이 소리 속력 V로 오고 V로 오는데 우리가 얘는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 가까이 가는 사람이 느껴지는 속력은요. 가까이 가는 사람의 속력은 기본 소리의 속력에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더해져서 들려요. 더 빠르게 들린다고. 그럼 멀어질 때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소리가 더 적게 들려요. 음원보다 내가 움직이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더 줄어든다고요. 관찰자의 속도만큼. 그러니까 파장의 변화는 없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의 변화가 생겨? 진동수의 변화가 생겨. 왜? 진동수는 어떻게 계산해? 진동수는 파장분의 소리의 속도. 근데 얘는 소리 속도가 이거고 파장이 기본 파장으로 합시다. 네. A의 진동수는 람다 A분의 VA인데 얘는 V 플러스 V0 람다 0.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람다 0는 뭐라고 쓸 수 있어? F0분의 V라고 쓸 수 있죠? 기본 소리 속도. 그러니까 얘는 정리하면 F0분의 V에 V-V0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V0의 V0는 뭐예요? 관찰자의 속도예요. 그리고 오른쪽도 정리하면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똑같아요. 멀어질 때는 분모랑 분자 중에 누가 더 커? 분모가 더 커요. 그러니까 B랑 F0 비교하면 얘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무슨 진동수? 낮은 진동수가 들리고요. 멀어질 때는 분모랑 분자 중에 분자가 더 크니까 기본 진동수와 비교하면 얘가 더 크죠? 그래서 뭐예요? 높은 진동수의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효과인데 뭐냐? 음원이 움직일 때는 파장의 변화 때문에 가까이 갈 때는 높은, 멀어질 때는 낮은. 관찰자가 움직일 때는 파장의 변화는 없지만 소리의 속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 속도로 인해서 가까워질 때는 결국에는 높은 진도수, 멀을 땐 낮은 진도수 소리가 들린다. 결과는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가까워지면 뭐가 돼야 되고 가까워지면 높은 진동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멀어질 때는 낮은 진동수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데 얘를 보통은 이런 형태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기본 소리의 속도에 관찰자는 어디에 영향 줘? 위에 영향 주고 음원의 속도는 아래에 영향 줘요. 그 다음 얘를 풀마, 마풀 뭐 이렇게 쓴다. 근데 그거보다 우리는 뭐를 기억해라? 얘가 기억할 거는 하나의 가까워지면 높은 진동수 그 다음에 멀어지면 낮은 진동수 오히려 이걸 기억하는 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뒤로 넘어갑시다. 네, 도플러 효과를 이용하는 방식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플러 레이더 효과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상 측정용 레이더로 활용하거나 아니면 비행기 도플러 레이더 아니면 야생동물의 추적 사진을 찍을 때도 도플러 효과를 많이 활용합니다. 왜? 야생동물이 속도가 얼마인지 알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속도 측정 장치를 통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얼마나 빠른지 느린지 이런 것도 계산할 수 있고요. 생체 음파 탐지기라고 해서 박쥐가 곤충을 찾을 때 음파를 쏴서 생체 음파를 쏘아서 돌아오는 진동소를 통해서 물체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체 관측에도 사용했는데 천체도 제일 많이 사용하는데요. 빛의 도플러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우리가 멀어지면 얘는 적세 이동 효과, 파장이 점점 길어져서 적세 이동 효과가 나고요. 그 다음에 가까워지면 청색 이동, 레드, 블루 시프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천체가 움직이는 우리 상대 속도도 알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천체 관측에서도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네, 오른쪽 넘어서 문제 풀어볼까요?
네, 지금 A랑 B를 보면 음원이 나오고 얘는 음파가 움직여야 말 그대로 얘는 관찰자죠. 관찰자가 움직이는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 움직여요. 근데 결국에는 가까워지고 있어, 가까워지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진동수는 더 점점 가도 진동수는 높아져야 되고 나도 진동수는 높아져야 돼요. 근데 봅시다. 진동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라고 물어봤어요. 얘가 똑같이 V만큼 움직이는데 얘네들은 좀 공식이 좀 필요한데 관찰자가 움직이는 거 어디에 영향 줘요? 분자에 영향 줘요. 소리의 V만큼 요렇게. 얘가 가의 진동수에 높아지는 형태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 V 소리에 어디에 영향 줘요? 아래에 영향 줍니다. 근데 분모랑 분자랑 여러분들 계산해 보면 되는데 항상 분모에 영향을 주는 게 숫자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진동수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네. 분모에 영향 주는 게 오히려 숫자의 크기 변화가 더 커요. 그 다음에 파장을 물어볼 거예요.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원이 가만히 있고 음파가 움직이기 때문에 음파 측정기 관찰자가 움직일 때 얘는 파장 변화가 있어 없어? 파장 변화가 없습니다. 파장 변화가 없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 움직이기 때문에 파장 변화가 있죠. 진동수가 높아지려면 파장이 뭐 해야 돼? 줄어야 돼. 그러니까 가와 나를 비교하면 나는 파장이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음파의 진행 속력은 V는 음파의 진행 속력이 음원이 나오는 속도에 음파 관찰자가 움직여서 두 속도를 더한 거죠. 나에서는 음원의 속도가 V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가 아니라 가가 더 나보다 크다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이에요. 네, 그 다음에 니은 넘어갑시다. 니은 같은 경우는 정자 음원에서 발생한 진동수 F가 파면을 나타낸 거고 그때 나는 가의 음원이 V로 움직일 때 발생한 파면을 나타낸 거래요. 얘는 정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기본 파장이에요. 그 다음 얘는 지금 움직였어요. 오른쪽 움직였어. 그러면 당연히 얘는 파장이 기본 파장보다 작아져야 되겠죠. 왜? 낮아져야 되니까. 얘는 멀어지니까 기본 파장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람다 C 같은 경우에는 람다 C는 F분의 V다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죠. 뭐예요? 람다 C는 FC분의 VC예요. 근데 그거 말고 람다 C는 지금 잘 보면 람다 C는 그만큼 줄어야 되는 거죠. 파장이. 기본 파장에 뭐가 줄어야 돼? 이만큼 줄어야 돼. 누구 이동만큼? V의 이동만큼. 주기는 T. 근데 얘가 기본 진동수를 표현하면 람다 A는 F분의 V. 얘는 V의 소리의 속도 이렇게 소리라고 쓸게요. 헷갈리니까 얘 음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F분의 V. F분의 1. 그러니까 F분의 V 소리에서 V가 되니까 기억은 틀려요. 그 다음에 나에서 음원의 진동수 음원 앞에서 측정할 때가 여기 앞이죠? 음원 뒤에서 측정하는 것보다 당연히 진동수는 뭐예요? 가까워지니까 크겠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람다 A는 람다 B, 람다 C 더하기 반이냐 물어봤어요. 지금 보면 람다 C는 줄어들으니까 기본 파장의 VT만큼 줄 거고요. 람다 B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길어져야 되지. 기본 파장의 VT만큼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람다 B랑 람다 C랑 더해버리면 결국에는 2 람다 A가 되겠네. 그러니까 람다 A는 이거의 반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아요. 네, 얘는 람다 C가 아니라 람다 A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 봅시다. 디귿 세 번째 볼게요. 그림은 직선 도로에 있는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AB라는 진동수 F0인 음파를 발사해요. 그 다음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음파의 진동수를 측정하는 거예요. 얘는 살짝 어려울 수 있어요. 표는 반사된 음파의 진동수를 나타낸 거예요. 이제 얘기하는데 반사된 음파의 진동수가 얘는 뭐 했어요?
감소했고요. 얘는 뭐 했어요? 증가했어요. 감소했다라는 건 A가 감소했다는 얘기는 뭐 하고 있다? 얘는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고 진동수가 작아졌다라는 건 멀어지고 있다는 소리고 진동수가 높아졌던 건 가까워지고 있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자동차 AB의 운동 방향 서로 반대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측정한 음파의 진동수는 여기서 측정한다고 생각합시다. 우리가 반사돼서 돌아온 게 1점이야. 근데 우리가 그 전에 맨 처음에 얘가 F0로 쌓여. 그 다음에 B가 측정한 진동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관찰자가 측정한 세력의 1.2 F0야. 근데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얘도 높아져야 되고요. 얘도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높아져야 되죠. 여기 진동수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이는 얘가 F0, 1.2 F0니까 얘는 둘 사이에 모여야 돼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2 F0보다 크다가 아니라 모여야 돼? 작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라고 물어봤는데 얘는 계산을 좀 해야 됩니다. 네,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네, 일단은 멀어지고 있을 때를 좀 측정해 볼게요. 맨 처음에 관찰자는 정지했어요. 음원이 정지죠. 음원이. 맨 처음에 내가 쏘니까 여기 사람이 있고 차가 와요. 차가 와요. A가 멀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서 누가 관찰자야? 얘가 음원이고요. 빛을 쏘고요. 얘가 관찰자예요. 그러니까 누가 움직여요? 관찰자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속력은 어떻게 되냐면 기본 파장에 관찰자의 속도 우리가 VV분의 그 다음에 VA의 속도 그 다음에 V 왜 음원이 움직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관찰자가 움직이니까 분자에다 영향을 주고 멀어지고 있으니까 진동수가 작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빠질 겁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잘 보면 얘가 반사돼서 이게 지금 1번 과정이에요. 2번 과정은 잘 보면 얘가 음원이에요. 빛을 내고 얘가 관찰자예요. 근데 누가 움직여? 음원이 움직이는 형태야. 그러니까 이때 진동수는 어떻게 되느냐? 아래에 영향 줘야 돼요. 음원이 움직이거든. 근데 둘 다 또 동시에 멀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진동수가 뭐 해야 돼? 작아져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A에 지금 A는 0.8 F0라는 거 V 플러스 VA분의 V 마이너스 VA예요. 이런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F0에. 그러면 그런 형태로 2번 과정도 하면 2번 과정 가까워지는 거고 있잖아. 하면 1.2 F0는 F0의 반대입니다. 부호가 반대로 증가 감소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가져보면 돼요. 얘네 부호만 반대되면 되는 거잖아. 그렇게 계산하면 얘는 F0, F0 4고요. 얘는 5분의 4고요. 0.8이니까 얘는 F0, F0고 얘는 5분의 6이죠. 그럼 계산해야 돼요. 앞에 있는 걸 계산하면 4V 플러스 4VA는 5V 마이너스 5VA 그러니까 9VA는 V 그러니까 VA는 9분의 1V 두 번째 계산하면 6V 마이너스 6VB는 5V 플러스 5VA B 그러니까 11VB는 V 그러니까 VB는 11분의 1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더 커요? A가 더 크네요.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가 아니라 A가 더 큽니다. 이렇게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럽죠? 그래서 이 문제 제가 고민하다가 시험 문제 안 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까요?